네, 잘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주에 이어서 다문화 사회화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문화 결혼입니다. 국제 결혼입니다. 기존의 국제 이주는 노동 및 교육 중심의 이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주 후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현지 국민과 타인종 민족과 결혼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물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총각들의 결혼 욕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제 결혼 중심의 이주는 세계 이주 역사에서도 아주 독특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결혼 이민자는 국적법에 의해 희망할 경우 한국인으로 귀화가 용이하고 자녀의 경우 자동으로 국적이 취득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가족을 구성하여 다문화 가정 내에 문화적 정체성 혼란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다문화 사회의 문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문화의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물론 노동자의 문제가 작지 않아요. 이 노동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불법 체류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체불, 그 다음에 폭력,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발생한 것이 이제 다문화 범죄인데요. 사실 범죄도 작은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다문화 종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종교도 함께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비해서 노동자의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실 훨씬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문화 결혼이에요. 왜 다문화 결혼이 굉장히 큰 문제인가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문제가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돈을 벌고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닌데, 다문화 결혼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요. 사는데 주로 이제 여자가 결혼을 많이 하니까 농촌 총각과 결혼한 이 여성의 나이 차이, 성격 차이, 문화 차이, 특별히 언어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또 성적인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파생되어져서 자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문화 자녀의 문제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문화라고 문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국제 결혼입니다.
사실 노동자 문제보다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 국제 결혼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뭐 불법 내지는 브로커를 통한 그런 결혼 뭐 하여튼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다문화 결혼에 의한 고부 간의 갈등, 그 고부 열전이 앞으로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문화 자녀의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이주 정책은 외국과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특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서구 사회처럼 문화 간 집단 간의 결혼 갈등 해소 차원보다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민자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 보장 및 차별 시정에 중점을 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다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다문화 사회였던 나라들은 이제 시간을 거쳐가면서 많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왔죠. 물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전히 있는 흑백 간의 갈등, 이번에도 뭐 한 사람이 경찰에 과잉 진압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지금도 미국에 일어나고 있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착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환기에서 정착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 속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잘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국제 결혼에 의한 이주자가 많다. 이 부분을 지금 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문화 상담도 이런 쪽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노동자가 제일 많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뭐 여기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다문화 국제 결혼에 의한 사람들은 살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 도시화에 따른 농촌 여성 인구가 감소했고요. 1970년 이후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화로 여성 인구가 도시 이농으로 증가하였고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60년 39.2%에서 2013년 91.4%.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다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농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2014년 기준 농업 종사 인구는 전체 취업자의 5.9%밖에 안 되네요. 5.9%. 빠르게, 정말 우리나라는 빠르게 도시화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농촌의 결혼 정년기 여성 인구가 감소해서 농촌 남성 배우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1990년대부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국제결혼이 추진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여자들이 농촌에 시집 오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참.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뉴스를 보니까 중국도 빠르게 도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중국은 한 명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와, 정말 2천만 명의 중국의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천만 명의
중국의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야, 이 2천만 명이면 이거는 뭐 심각한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 명. 야,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특별히 여기 이제 또 왜 국제 결혼이 많아지게 되어졌는가? 결혼 이주 여성의 개인적 요인도 또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탈출하여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와 결합하여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드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한류 문화 파급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하는 결혼 이주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주 여성의 국제 결혼 주요 동기에는 사랑도 있지만 사랑을 넘어서 경제적 때문에 자아실현의 꿈도 경제적 자아실현의 꿈도 함께 작동하였다. 사실 가장 큰 요인이 가난해서 힘들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네. 실제로 뭐 저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가보면 코리안 드림이에요. 코리안 드림. 아니 몽골 사람이 5% 이상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한 국가에 사는 5% 이상이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거니 그것도 한 나라인데 그게 대한민국이다. 5% 이상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1980년 후반부터 농촌 신북관 부족으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의 부흥이 일어났고 1995년 정부가 농촌 총각의 구제를 명분으로 중국 동포 여성의 대거 이제 이게 이제 조선족이죠. 일단 대거 유입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주민등록을 받고 잠적하는 위장 결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많습니다. 이후 국적법을 변경하여 국적 취득 기간 결혼 2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2년을 연장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뭔 말이냐면 2년을 해놨다가 이 아이를 1명, 2명 낳았다 하더라도 낳고는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뭐 제 주위에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뭐 농촌에 가보시면요. 어, 이주 여성들이 이 결혼대회에서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딱 국적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문화 결혼 이거는 정말 굉장히 하여튼 뭐 고부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다문화 자녀들 이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 지자체에서 동남아 여성과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위해 국제결혼 프로젝트를 본격으로 시작했고요. 전북 고창과 나주와 남해군 등에서는 국제결혼 사업을 위해 1인당 500에서 600만 원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 음, 어,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006년 경남에서 노총각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국제결혼 시 1인당 600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6년 4월 남해군에서는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요. 2007년 지원 조례 제정 전국 농촌 지역 지자체로 확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족 간의 갈등, 고부열전에 보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이 여성과 시어머니죠. 이 시어머니 뭐 어떻게 여러분 이게 그 되겠어요? 특별히 시어머니는 지금 농촌 시어머니잖아요. 평생 일을 해오신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뭐 이제 18, 19, 20 밖에 안 되는 아직 어린 여성이 와가지고 더운데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일 안 한다니까요.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고 일을 안 한다니까요.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굉장히 갈등.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간의 갈등. 그러니까 프로도 있다면 고부 열등이라고. 고부 열정이라고. 국제결혼중개 허위정보 제공. 이제 사기죠. 사기결혼. 그리고 과도한 수수료. 브로커들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결혼 상품화로 인한 논란. 이런 정보가 일어나서 결혼 이민 정책의 수정 필요성이 계속해 대두되어 왔고 사실 지금도 뭐 여러 보완책을 내고 있지만 일단은 뭐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농촌 총각들이 알아서 혼자 가가지고 어떤 여성을 만난다고 한다는 게 사실 뭐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브로커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브로커들이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해갖고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데 뭐 처녀다 이래가지고 뭐 결혼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결혼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또 사실 수수료가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싸죠. 말도 안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동남아시아 그 호텔비 해봐야 뭐 5만 원 비싸도 5만 원 뭐 정말 좋은 특급 호텔 해봐야 10만 원 정도인데 뭐 비행기 값하고 해서 사실은 뭐 국제 결혼하려면 몇 천만 원 들거든요. 그 이삿집에 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이삿집에 가는 돈이 뭐 얼마입니까? 뭐 이것 해봐야 뭐 1, 200만 원인데 1, 200만 원도 주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참 그 브로커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실 장난을 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보시면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7%, 7.3%, 약 8% 이렇게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건 또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가 30만에서 20%, 조금 20년 점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도 외국인 이 혼인 건수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여러분 지금 출생률의 저하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 출생률의 저하, 네, 이건 뭐 정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국가적인 큰 문제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외국인 국적 비중을 보면 베트남, 중국, 한국 남성, 외국 여성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고 외국 여성인 경우에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이 많고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이런 순인데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경우에 중국이 많고 그 다음 미국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재미있죠. 음, 네.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문화 결혼을 장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문화 결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굉장히 큽니다.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세계화에 대한 국제 이주 증가를 할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여성들이 이제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할 때 많은 것이 베트남이고요. 중국입니다. 근데 한국의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중국과 그다음 미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의 여성이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결혼한 비율은 사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한국의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이게 이제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높죠. 지금 베트남이 제일 높잖아요. 그 보시면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죠.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경우에는 정말로 둘이 만나서 사랑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될 그래도 소지가 굉장히 큰 반면에 이쪽에는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 그러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 결혼이 이 다문화 결혼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떤 사회적 현상이 왜곡된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게 계속 말하는 사회복지고요. 어떤 개인적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회복지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쪽에는 사회복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쪽은 제가 볼 사회복지가 크게 개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론 개입해야 될 부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사회복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 개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의 영역에서도 개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문화 복지센터에는 다문화 복지 상담센터예요. 다문화 상담복지센터예요. 대부분이 물론 복지라고 하는 건 상담을 뭐 배제시킨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